2008년 8월 한 편의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가 개봉을 합니다. 익히 잘하는 배트맨이 등장하는 영화였는데 제목이 조금 특이했죠.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어둠의 기사라는 뜻의 다크나이트는 2005년 6월에 개봉했던 배트맨 비긴스의 후속작으로 개봉하자마자 히어로 무비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사실 다크나이트 이전까지 히어로 무비는 주로 볼거리 위주였죠.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볼거리는 물론 엄청난 깊이의 생각할 거리를 던지면서 그저 재미로만 봐왔던 히어로 무비를 마스터피스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벤져스를 필두로 한 마블 슈퍼 히어로 무비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 마블 바들도 좀처럼 까지 못하는 DC의 히어로 무비가 바로 다크나이트죠. 저 역시 마블의 골수 팬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히어로 무비라고 하면 다크나이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다크나이트는 제 인생의 영화 중 탑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요. 2008년 8월 극장에서 다크나이트를 처음 본 후 전 사실 지금까지 다크나이트와 전쟁을 벌여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로도 다크나이트를 20번은 넘게 다시 보기를 하면서 영화 속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던 거죠.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11년 동안 틈틈이 다시 보기를 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유튜브를 시작한 최근에 그 생각들이 거의 다 정립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생각의 변화는 없을 듯해서 이렇게 조금 일찍 영상 제작을 하게 됐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대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답니다. 영화를 본다는 게 그래요. 그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포도주가 그렇지 않나요? 기분이 좋을 때 마시면 달짝지근하지만 안 좋을 때 마시면 조금 쓰게 느껴지죠. 영화란 것도 그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어서 영화에 대한 정답은 그 영화를 본 관객 수만큼 존재한다고 전 감히 생각한답니다. 물론 굳이 답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재미로 보고 마는 것도 영화를 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다만 영화를 조금 깊이 있게 보는데 맞들린 놈이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본 다크나이트에 대한 저만의 해답으로 공감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그럼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11번째 상영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크나이트가 말하고 있는 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그 생각이 확고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배트맨 시리즈는 온갖 범죄로 부패한 고담 시에 배트맨이 나타나 악당들을 소탕하는 게 스토리의 주된 골격입니다. 놀란 감독은 전작인 배트맨 비긴스를 통해 제목처럼 배트맨이 고담시에 출연하게 된 배경을 집중 조명했었죠.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배트맨의 정체는 고담시 최고의 부호인 브루스 웨인입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부모님이 강도의 총에 맞아 죽은 뒤 죄의식과 분노로 고통을 받다 결국 악을 물리칠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고담시를 떠나 홀로 세상을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동양계 무술의 달인으로 라스 알굴이 이끄는 범죄 소탕 조직인 어둠의 사도들에 가입해 무술을 익힌 뒤 고담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후 그는 어릴 적 자신이 동굴에 떨어진 뒤 동굴 속 박쥐들로부터 느꼈던 공포를 범죄자들에게도 느끼게 하기 위해 밤에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배트맨이 되어 그들을 소탕하며 부패와 범죄로 파멸 직전에 놓인 고담시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라스 알굴 일당과의 일전도 있지만 맥락상 생략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는 그렇게 배트맨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깨끗해진 고담시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전작인 배트맨 비긴스의 악당이 고담시를 부패시켰던 범죄자들과 라스 알굴 일당이라면 다크나이트의 주된 악당은 바로 조커죠. 그런데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트맨이 처음 고담시에 출연하게 됐던 배경처럼 조커가 등장한 이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가 고담시에 나타나게 된 건 순전히 배트맨 때문이었죠. 배트맨의 등장으로 고담시의 거리가 깨끗해지자 일종의 반작용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앞서 배트맨 역시 결국은 고담 씨의 부패와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그 반작용으로 출연했었고요. 작용과 반작용, 역사를 넘어 우주 만물의 법칙 같은 거죠. 영화 후반부에서 마피아의 돈을 모조리 태워버린 뒤 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커는 마피아처럼 돈밖에 모르는 흔한 악당들과는 달리 배트맨과 고담 씨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란 건 대체 뭘까요? 자신이 고담 씨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배트맨과 대칙점에 있는 만큼 악이 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커는 그 메시지와 관련해 영화 속에서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불에 타기 마련이죠.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린 피조물이라 해도 불에 타기 마련입니다. 만약 일상적인 불에는 타지 않는 특수 불연자라 해도 태양을 만나면 타버리기 마련입니다. 바로 파괴돼 버리죠. 이 지점에서 전 조커의 선과 악에 대한 철학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조커가 배트맨과 고담 씨에 던지려 했던 메시지는 바로 원래 이 넓은 우주는 무질서하고 파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게 더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조커는 내내 인간 세상에서의 질서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그가 특히 겨냥하고 있는 건 바로 선과 악이죠. 왜냐하면 고담 씨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배트맨이 인간 세상에서의 선을 상징하는 존재니까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세습되어온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못됐다. 혹은 천사와 악마, 천당과 지옥 등등. 그러면서 착함이나 천사 혹은 천당, 다시 말해 오로지 선만 존재하고 악은 사라진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죠. 바로 그러한 인간 세상의 아이러니를 조커는 통렬하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일까요?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조커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니 처음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누구든 조커에게 동조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때문에 다크나이트는 조커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었죠.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조커의 조롱은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가 진정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좀 더 큰데요. 그건 바로 인간 세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이 지구에서도 오로지 인간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자연과 우주에는 선과 악이란 게 없죠. 굶주린 맹수가 아기 사슴을 잔혹하게 잡아먹는다고 그게 악한가요? 소행성이 다가와 지구와 충돌해 수많은 생명체들을 멸종시킨다고 그 소행성을 악하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행성을 집어삼킨 블랙홀을 악당이라고 봐야 할까요? 놀란 감독의 이 같은 생각은 2014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에서도 잠시 엿볼 수가 있죠. No. Formidable, frightening, but no, not evil. Was the lion evil because it rips a gazelle to shreds? 결국 조커는 이 우주의 무질서와 파괴를 대표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 세상에 던지고 싶어 했던 모든 건 다 불에 탄다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해가며 견고하게 쌓아올린 법과 도덕 같은 질서나 그 어떤 시스템도 가솔린이나 휘발유 앞에서는 순식간에 죄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그는 그러한 자신의 파괴행위가 악행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죠. 왜냐? 이 우주에서는 그런 파괴행위가 비일비재하니까. 행성과 행성 간의 충돌, 또 행성이나 별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
아니 지구를 제외한 우주라는 끝없이 넓은 공간 자체가 이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죠. 바로 파괴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조코가 이 대사를 자주 날렸던 건 아닐까요? Why so serious? 심각할 게 없다는 거죠. 어차피 파괴란 건 우주 만물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인간만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건 다 불에 탄다는 조코의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코의 그러한 메시지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의 결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해미를 죽였다고 확신한 종수는 벤을 불러낸 뒤 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와 함께 불에 탄다는 뜻의 제목처럼 그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종수는 흑수저로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최하층민에 가깝습니다. 반면 벤은 전형적인 금수저로 종수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견고한 계급 차이도 결국은 불에 타버리고 말죠. 이창동 감독이 버닝이란 작품을 구상할 때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의 대사에서 영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커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앞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맨 오브 스틸 리뷰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면 방 안은 이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한 어둠은 방 안을 가득 채울 수가 없죠. 이 우주에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지만 빛과 어둠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우주가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진 건 분명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빛은 선으로 어둠은 악으로 쉽게 단정지었었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같은 것으로 생각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답니다. 선과 악은 당위성이라는 게 주어지지만 빛과 어둠은 그렇지가 않죠. 앞서 말했듯이 선과 악으로 구분할 때는 그 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악은 반드시 선에 의해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 공존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 우주가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어둠이 품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니 우주에서 어둠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닌 필수 요소로 이제 인식되고 있답니다. 나아가 빛과 어둠은 서로 적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크나이트에서도 처음으로 배트맨을 대면하게 된 조커는 그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죠. Then why do you want to kill me? I don't want to kill you. What would I do without you? Go back to ripping off mob dealers? No. You complete me.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둠이 있어야 빛은 더욱 빛이 나고 또 빛이 있어야 어둠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관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대표하는 조커가 빛을 대표하는 배트맨에게 You complete me, 즉 넌 나를 완성시켜라고 말했던 게 아닐까요? 한편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을 절대선으로 조커를 절대 악으로만 보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조커의 실험 장면인데요. 조커는 한 척의 유람선엔 고담시의 범죄자들이 가득 타게 만들고 다른 한 척의 유람선에는 일반인들을 가득 태운 뒤 실험을 감행하죠. 그러니까 두 척의 유람선에 폭탄을 가득 실은 뒤 각각의 유람선에는 상대 유람선을 폭파할 수 있는 기폭 장치가 주어지죠.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까지 먼저 눌러 상대 유람선을 폭파시키는 쪽은 살게 되는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또 자정이 되기까지 어느 쪽도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실험은 결국 조커가 처음 등장하면서 내뱉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정이 되기 전까지 기폭 장치를 누르지 않죠.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과학의 구도로 보면 이 장면은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미 익숙한 그저 그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지금까지 흘러온 영화의 분위기와 매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커를 통해 인간 세상의 선과 악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웃어놓고선 권선징악이라니요. 이 무슨 지랄 쌈싸 먹는 결말일까요? 이건 지난 11년 동안 이어져온 다크나이트와의 전쟁에서 제게 가장 큰 난제이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선과 악 대신 빛과 어둠의 구도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자연스러워진답니다. 사실 어느 쪽의 유람선도 살기 위해 상대 유람선을 폭파하지 못했던 건 기폭장치를 눌러야 하는 사람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죄책감 탓이었습니다. 누구든 나서서 누르게 되면 자신이 타고 있는 유람선의 사람들은 다 살긴 하겠지만 정작 단추를 누른 당사자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죽음의 공포라는 어둠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촛불 하나가 켜진 거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했듯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 그 촛불 하나로 인해 그들은 누구도 단추를 누르지 않았던 거죠. 그랬거나 말거나 밤하늘을 바라볼 때도 우린 언제나 빛부터 찾지 않나요? 그게 달빛이듯 별빛이든. 다크나이트에서는 배트맨과 조커 외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로 하비 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고담시에 새로 부임한 검사로 부패와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선한 존재죠. 어찌 보면 그는 법을 어겨가며 정의를 바로잡으려 했던 배트맨보다 더 정의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오로지 앞면만 존재하는 양면 동전을 갖고 다니면서 앞면, 즉 선으로만 가득 찬 세상을 자신의 의지로 만들 수 있다고 늘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었던 레이첼이 죽고 자신은 배트맨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는 과정에서 그만 불에 그을려 얼굴의 반쪽이 타버리면서 악당인 투페이스 하비로 전락하게 되죠. 더불어 자신의 양면 동전도 그을려 한쪽이 새까매집니다. 앞뒷면이 생겨버린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투페이스 합이나 한쪽 면이 까맣게 그을린 양면 동전은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뜻한다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역시 사실은 빛과 어둠의 문제였고 그렇게 하비는 우주가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로 그는 이젠 인간의 선한 의지보다는 확률을 더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 외에도 제목인 다크나이트에서도 이 영화가 선과 악보다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악당으로 전락한 하비가 저지른 죄를 모조리 뒤집어 쓴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배트맨이 바이크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때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젠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존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과 악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대신 빛과 어둠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라는 존재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인이니까요. 바로 우주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건 곧 우리 인간의 의식도 점점 우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또 우리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진화가 아닐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 dark night.